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Average Top K Loss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페이퍼를 참조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요약입니다. Average Top K 손실 혹은 ATK라고 부를 건데 이 손실은 지도 학습을 위한 새로운 통합 손실이고요. ATK는 학습 데이터셋에 대해서 K개의 가장 큰 개별적 손실들을 평균 내서 구한 손실입니다. 이 ATK가 유명한 두 통합 손실 방법들인 에버리지 로스랑 맥시멈 로스의 일반화임을 보이고요. 두 방법의 장점을 더하고 단점을 완화해서 다른 데이터 분포에 더 잘 적응함을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도학습이란 레이블링된 훈련 예제를 이용해서 우리 인풋 값이라고 하는 데이터 혹은 피처라고 하는 X로부터 정답, 레이블 혹은 타겟, Y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죠. 제대로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런 학습 과정은 전형적으로 함수 F를 찾음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함수냐? 어그리게이션 로스를 최소화하는 함수 F를 찾는 거죠. 어그리게이션 로스는 또 뭐냐? 훈련 샘플들에 대한 각 손실들을 어떤 식으로든 통합을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살펴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우선은 여기 뒤에 있는 오메가항 레귤라이저라고 하는 학습에 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배제를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집중할 건 이 앞부분인데 이런 통합 손실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F를 바꿔가면서 이 통합 손실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라지 LGF로부터 구해지는데 얘네들은 훈련 샘플 각각들의 개별 손실들을 어떤 식으로든 누적을 해 놓은 거다라는 거죠. 근데 누적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은 평균이고요. 모든 데이터의 손실을 다 평균 내서 걔를 최소화하는 거죠. 평균의 특징상 편향되지 않는다는 그런 강점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많이 쓰는 건 맥시멈 손실이죠. 이 맥시멈 손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손실이 가장 큰 하나를 우리 그 개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탑 K 손실인데 얘는 맥시멈 손실의 일반화입니다. K개의 손실이 큰 녀석들을 골라가지고 얘네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하겠다인데 맥시멈 손실 대비해서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K개를 쓰니까요. 그렇지만 이러한 탑 K 손실은 컨벡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사감법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잘 보장되지가 않는 거죠. 이에 저자들은 ATK를 제시를 합니다. 이 ATK 손실 같은 경우에는 탑 K개 개별 손실의 평균입니다. 이는 결국에 에버리지랑 맥시멈의 일반화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K가 1이면 맥시멈 로스고 K가 N이면 에버리지 로스가 되는 거고요. 그런 특별한 경우들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ATK를 쓰고자 한다면 1이나 N이 아닌 적당한 값을 찾아서 설정을 하겠죠. 물론 1이나 N이 제일 적당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적당한 값을 찾아서 설정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더 좋은 성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웃라이어가 있는 바이너리 분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총 200개의 샘플이 있고요. 위의 줄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분포가 멀티모달한, 즉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데이터들이고 아래는 레이블의 분포가 극심하게 불균형적인 그러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셋입니다. 또한 왼쪽은 힌지 로스를 사용을 한 거고 오른쪽은 로지스틱 로스를 사용을 했고요. 아웃라이어는 큰 빨간색 X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멀티모달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평균 손실, 여기 파란색이 에버리지인데 이런 평균 손실들 그래프를 보면은 아웃라이어에 대해서는 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분포, 덴스하지 못한 분포에 대해서는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최대 손실 같은 경우에는 적은 분포도 잘 구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웃라이어를 잘 다루지 못해서 성능이 좋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저자들이 제안한 ATK 손실은 최적 분류기, 여기 배경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최적 분류인데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장 좋은 성능이죠. 이 ATK에서 적절한 K의 값은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찾아서 나타낸 겁니다. 다음으로는 불균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에버리지 로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의 불균형 때문에 잘 구분을 못 해버렸죠. 또한 맥시멈 같은 경우에는 섞여있는 아웃라이어 때문에 성능이 좋지 못한 동일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ATK는 최적 분류기에 가깝게 위치하고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죠. 정리하자면 이런 에버리지 탑 K 손실은 평균 및 최대 손실의 장단점의 균형을 맞췄고 1과 N인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적절한 제일 좋은 값을 그리드 서치로 찾아서 나타낸 거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을 잘 맞춘 손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험에서 살펴봤듯이 불균형하고 멀티모달한 데이터 분포에도 잘 적응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죠. 또한 컴팩스하담을 보였는데요. 증명은 수식들이 많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원 페이퍼를 참조하셔서 그 챕터를 살펴보시면 좋을 거예요.
바이너리 분류 문제와 리그레션 문제에서 각각 ATK의 손실과 평균 및 최대 손실을 비교해서 실제로 얼마나 더 좋냐를 저자들은 살펴봤는데요. 우선 바이너리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8개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균 잘못 분류한 정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우리 맥시멈과 에버리지 ATK에 대해서 로지스틱 로스랑 힌지 로스에 대해서 각각 살펴봤는데 볼드로 표시한 게 이 로우 중에서 제일 좋은 값들에 해당을 해요. 낮을수록 좋은 거고, 보시면 ATK가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수치로 명확하게 그걸 보이고 있고요. 리그레션 문제 역시 4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루트 민 스퀘어 에러의 평균을 나타낸 것입니다. 똑같이 볼드체로 표시한 게 제일 좋은 성능인데 ATK가 제일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 이런 일반화된 방법인 ATK는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완화하는 해결책이 됩니다. 저자들은 추후에 더 강력한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연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지도학습에 대해서 했지만 비지도학습 등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버리지 탑 K 로스를 한번 살펴봤고요. 뭐 질문하시고 싶은 거, 궁금한 거, 뭐 요청하고 싶은 거 유튜브 댓글이나 GitHub 이슈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구실에서 녹음을 해서 조금 울림이 있네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바.